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어제는 윤재 초이스에서 AI에 집중을 해봤다면 이제는 AI의 끝판왕으로 한번 오늘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윤재 초이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기사 3개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산업단지의 AI와 로봇 파람, 산업부에서 자율제조 확대 지원을 나서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민관에서 손을 잡고 K-휴머노이드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최근 기사도 함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에서 IR을 진행을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능형 로봇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모멘텀이 확 붙었다라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보신다면 로봇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가장 상단에는 RS 오토메이션, TXR 로보틱스가 각각 20%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급등세, 코닉 오토메이션도 10.5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합병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71%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로봇 종목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살펴보신다면 로봇 종목들의 강세를 크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에 확대를 하겠다. 산업 성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에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죠.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4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2032년 기준으로는 660억 달러로 거의 3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의 정책이라던가 기업 자체에서 투자를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네, AI 기술 발전과 함께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챗 GPT,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에 로봇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 병원 공장까지 이렇게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의 끝판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 로봇의 활용 범위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ETF도 추가적인 상장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는 그런 ETF이긴 하지만 이 로봇 종목들로 투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한 건 다양한 종목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에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사실 실적만큼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 꾸준히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오늘 IR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앞으로의 모멘텀을 집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주시죠. 네, 핵심적인 발표 요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AI 중심의 기술 혁신의 원년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2025년에도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에 압도적인 그 위치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으로 이미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위치도 공고히 하면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에 앞장을 서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주시죠. 네, 그렇다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이란 무엇인가 라고 살펴봤을 때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AI 기능을 통합한 형태의 협동 로봇으로 설치와 사용이 쉬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아주 쉽게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투자와 연구개발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오프닝 때 언급을 드린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하향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2024년 7월을 고점으로 만들고 10월 달에 78,200원까지 갔었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2025년 몇 차례 장대 양봉을 그려낸 바 있는데요. 2025년 1월 2일 당시에 오픈 AI의 로봇 사업 진출이 큰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에는 AI와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호재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한 번씩 급등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글로벌 모멘텀도 더해지고 있고요. 정책 기대감 거기에다가 두산 로보틱스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큰 양봉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로봇 종목들 내에서도 확실히 대장 종목계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쉬어갔던 주가 흐름이 앞으로는 레벨업이 될 수 있을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 종목들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종목들 내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도 좀 이렇게 플랫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아침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금 한 차례 좀 휘청거렸어요. 이게 뭐 종목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임상의 이제 유효성 입증에 실패를 하면서 그와 조금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아침에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좀 밀렸다가 그 외 다른 여타 바이오 디벨로퍼 업종들도 같이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리가켄 바이오가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밀렸고 뭐 전체적으로 ABL 바이오도 마이너스 플러스 한 7%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전환됐다가 결국 종가는 좀 올리고 끝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좀 약간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주들주들이 좀 오늘 일부 좀 조정을 받았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이제 전선업체들이라던가 뭐 LS 자회사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기보다는 근원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다 보니까 LS 종목이 단기 급락이 일부 좀 연출이 됐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전선 주식들과 그 LS 기타 자회사들과 LS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어떤 방어를 일부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기타 로봇 관련주들도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일부 신호탄을 쏴준 거라고 생각은 들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테마주 장세를 좀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좀 엮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주도주라고 불리우고 있었던 조선방산 업종들이 좀 일부 한 차례 조정을 받았었던 하루였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특징주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윤재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봇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로봇 종목들 대다수가 오늘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보여줬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협동형 로봇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을 받게 되면서 이 종목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쉬다가 오늘 8%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로봇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좀 상승 부분으로는 한 10%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젠 R&M도 5% 올랐고 클로봇도 5%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동향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은 실적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고 시가총액은 이미 좀 서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에서 있어서 뭔가 특이한 아니면 특징적인 수급이 나타날 만한 종목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간 매수 상위 종목으로 좀 찍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종가로는 거의 플러스 0.18% 500원 올라서 마감을 네. 했기 때문에 사실 다 꼬리를 만들고 이제 시세가 반납되는 모양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도 플러스 10%로 마감을 하긴 했었지만 8.7% 플러스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고점 대비 대폭 하락한 종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속성을 지니지 않을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좀 많은 하락을 했었는데 그쵸. 어찌됐든 간에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은 당연히 유효한 거는 맞고요. 대신 이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그 산업이 성장할 때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느냐라고 대묻자면 그럴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령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협동형 로봇 1등 주자이기는 하지만 매출의 사이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탑라인 성장을 우리가 산업이 성장을 할 때 다이렉트하게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그 전방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할 텐데 불행 중 다행히도 두산 로보틱스는 모회사인 두산그룹의 자회사인 거고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찌됐든 간에 대기업 집단군인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모기업 간의 어떤 시너지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상승한 어떤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기타 로봇 관련주 종목들은 시세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느냐 없느냐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성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져가겠지만 아무래도 국가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역시나 IR을 발표하면서 실적 자체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새로운 산업에 또 진출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차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장 초반의 급등세에 비하면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이 아쉬운데 오늘 그렇다면 그래도 반전을 꽤나 보여준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기관들 다 매도했어요. 네. 다 결국은 누가 받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시세의 영속성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종가 보시면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윗꼬리를 만들고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 수급이 깨져 있는 상태면 시세 연속성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뭐 물론 내일 장 뜯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이 상담이 올라와 있어서 이 종목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해사랑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가장 크게 급등을 보여줬던 RS 오토메이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고점은 24%대까지 올랐다가 19%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고 오늘 종가 16,79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평단가가 19,445원에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단기 목표가를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좀 약간 손실권이시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 봄직한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나마 RS 오토메이션은 종가가 덜 깨지고 끝났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 흐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저희 넥스트레이드 시장도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8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 시세에 대한 근데 이 종목은 해당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종목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시장 보면은 마이너스 1.5%죠. 기타 다른 종목들 좀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에서 넥스트레이드 시세 기준으로 51,900원이에요. 네. 조금 살짝 밀린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뭐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게 저한테 의견 물어보시는 것도 제가 내일 주가에 대한 어떤 그 미래 예측을 해드리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단순하게 로봇 관련주들은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종목들이 그 전방 산업에서 최상단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뭐 올해부터 양산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양산 대수가 뭐 10,000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자사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 그루트인가? GROOT 이 플랫폼 모델도 개발하고 코스모스도 이제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우후죽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경쟁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글로벌 1등 회사들이에요. 다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도 지금 이제 그렇죠. 물류센터에서 자체 로봇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더 빠를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산업이 성장해서 성장 가시로 우리나라 종목들이 먹을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흐름은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그 장중에 60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5,7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시외가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1% 넘게 밀림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가 내일 흐름 살펴보시면서 손절가 부분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차장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바이오 종목으로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오프닝 때도 바이오 종목들이 장 초반에 약간 흔들렸던 걸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들고 오신 종목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리가켄 바이오를 채택해 주셨을 것 같은데 초이스 종목 맞을까요? 네, 리가켄 바이오를 초이스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어떤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 건지 비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신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들고 온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어제죠. 어제 저녁에 그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에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네. 임상 개발을 하고 있었던 그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 이 임상 2상에서 탑라인 발표를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유효성을 찾는데 그렇죠.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가가 어떻게 됐냐인 건데 오늘 하한가. 점 하한가로 갔어요. 네. 아침 시작부터 뭐 그냥 바로 이제 점 하한가로 끝났고요. 이 호가를 보면
오늘 거래된 게 28,000주 거래된 거예요. 28,000주 거래됐고 거래가 거의 안 나와서 매도 하한 배분으로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매수호가로 걸어놓은 것도 없었고 일부 사람들이 매수한 그 물량이 2만 주밖에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브릿지바이오는 지금 현재 관리 종목이에요. 네. 관리 종목이고 작년부터 조금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가 올해 최근 들어서 1월, 2월, 3월 때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이 임상이 이게 실패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쪽은 이제 현재 이제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이제 병용 투여해서 BBT207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제 기존의 BBT877 임상이 이제 유효성 입증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척에 굉장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네. 높아 보여요. 지금 오늘 부랴부랴 IR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겠죠. 오늘 지금 아마 했겠네요. 다 마쳤겠네요. 2차례 한 건데 이게 뭐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이사가 당장 뭐 그리고 이제 이 BBT877 같은 경우는 본임상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고 네. 이제 여기서 적응증 임상을 진행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적응증 임상하면 돈이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증 임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최소 뭐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현재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된 네.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지도 중요한 겁니다. 내용은 관리 종목 내용은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 자기 자본 50% 초과. 요거는 아마 이렇게 되려면 아마 자본 확충할 거예요.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한 차례 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관리 종목 지정을 풀려고 하면 이쪽 회사가 자본금이 매년 까먹는 게 2020년도에 590억, 21년 400억, 500억, 200억, 200억 거의 러프하게 한 100억 이상은 매년 자본금을 이제 깨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자본 확충을 이건 2022년에 한 차례 했고 거의 분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빠르면 올해 연말에 아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회사는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임상 실패가 됐고 임상 실패가 된 상태에서 이 회사는 노 리서치 온리 디벨롭먼트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 파이프라인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걸 목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 되겠냐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타그리소와 병용을 해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BBT207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불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이게 타그리소 약을 먹다가 내성이 생기는 사람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네 약을 투여를 해서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건 여기 매도 잔량 보면 하한가에 3천만 주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주가의 유통 주식 수가 대주주 물량 포함해 제외하면 4,700만 주예요. 그러면 거의 유통 주식 수의 70%가 요게 지금 3천만 주에 다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뭐 이 회사에 지분 투자되고 있는 회사들 물량들 대부분 다 매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이제 브릿지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종목을 초이스를 할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ABL 바이오를 더 한 번 더 가지고 나와 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리가켄 바이오가 브릿지 바이오 지분을 4% 그쵸. 정도 갖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장중에 리가켄 바이오 주가가 그 넥스트레이드 시세 기준으로는 조금 더 빠졌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해서 넥스트레이드로 시세를 잠깐 봤더니 마이너스 6%로 빠져 있길래 아 이게 이 영향인 건가 싶어서 저도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리가켄 바이오 지분을 브릿지 바이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중에 리가켄 바이오가 플러스로 또 올라와서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 마감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 영향은 거의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고 리가켄 바이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마 장중에 이 브릿지 바이오 이슈 때문에 마이너스 5%까지 밀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되려 이번 달 말에 있을 그 AACR 그 초록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 LCB 3구 초록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굉장히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더불어서 전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5개를 또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뭐 내용적인 부분들로는 올해 이번 달 말이 그 AACR에서 초록 공개하는 회사가 리가켄 바이오랑 루닛이랑 그리고 보로노이 이 3개의 회사가 주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로노이는 데이터는 공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이번 달 말 전후로 모멘텀이 사실상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비초이스와 초이스 종목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처럼 지금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공시가 어제 5시 57분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간의 거래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종목이 내일도 차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라면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걸 뭐 어떻게 빠져나와요 지금? 무조건. 매도 잔량이 지금 3천만 네. 주 쌓여 있는데요.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유동 주식수가 여기 FM 가이드 기준은 4,700만 주예요. 그렇죠? 이게 비율이 91%거든요. 유동 주식수의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여기 매도 잔량이 다 잡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일 하한가 또 가면 요 물량 안 나올까요? 저는 당연히 이만큼의 물량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1,500만 주 쌓여도 사람들이 후덜덜 거리거든요. 네. 지금 3,000만 주 쌓인 거면 계산도 안 되네요. 금액이 얼마인지도. 어쨌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도가 될까요? 체결이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 증시는 네. 과거에 상한가 15%일 때는 더 매도하기가 어려웠겠죠. 네. 근데 지금은 제도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VI라는 게 있잖아요. 변동성이 한번 그쵸. 위아래로 10%인가요? 그게 이제 잡히게 되면 동시효과 기준으로 다시 잡히고 그래서 하한가 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올해 1월 때부터 주가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왜 올라온 거겠어요? 지금 임상 실험에 그 지금 오픈한 BBT 667인가요? 877이죠? 요거 임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거겠죠. 회사는 그만큼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세일즈를 해왔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은 관리 종목이에요, 지금. 관리 종목인데 지금 수급을 보면요.
이건 제 화면이 이제 안 잡혀서 그러는데 기관이 되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기관이 생각보다 네. 되게 많이 매수를 했고 상세 여기 보면 여기 화면이 안 나오네. 기관 상세 누적으로 보면은 언제부터 매수를 했냐면 3월 12일자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수급 상세가 안 나와서 그런데 요거 아마 수급 상세에서 투신 쪽이나 사모 연금 쪽에도 많이 잡혀 있으면 네네. 요거 조금 기관 쪽에도 문제 많을걸요? 이 손실 많이 보면은 자금 횟수도 들어올 수도 있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뭐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거는 자기 책임 원칙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도 오늘 하락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기관에 좀 매도세 부분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 꾸준히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 상세를 한번 살펴보니까 투신과 사모펀드에 주로 좀 잡혀있다는 점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만큼은 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에 좀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차장님의 초이스 리가켄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리가켄바이오를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좀 종목까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108,100원, 7%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원래 평단가가 9만 원 후반대에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오늘 다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좀 재매수를 하니까 좀 거래가 잘 안 되고 조용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내용은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지금 바이오 대장주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종목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뭐 올릭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의 대부분이 리가켄바이오는 ADC 쪽이고 네. 알테오젠은 SC 제형 쪽이고 그리고 ABL바이오는 그랩바디 B 이건데 이제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을 굉장히 크게 했고 리가켄바이오만 조금 아쉬운 좀 라이센스 아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의 상승 강도로 치자면 지금은 ABL바이오가 제일 탑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알테오젠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리가켄바이오인데 명확하게 따지자면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은 어느 정도 바닥은 확실히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하방 경직은 확실하게 좀 잡혀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방향성이 2월 달부터 바이오가 조금 살짝 이제 이슈몰이가 되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바이오는 살짝 쉬는 타이밍을 거쳤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 방장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슈팅이 그쵸. 나왔거든요. 지금이 조금 이제 반등의 시기를 노리고 있을 타이밍이고 그렇다면 이번 달 말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ACR 학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런 쪽에서 학회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초록이 발표될 만한 회사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매매하시면 정부는 충분히 수익을 내실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그럴 만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도 이것저것 살펴보시면 아시지만 오늘 하락은 사실 좀 억울한 거죠. 그쵸. 억울한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매도하셨다가 재진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수익 보시고 엑시트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말에 조금 내신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이브데이터님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AACR에 대한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바이오 종목 3대장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차장님의 초이스 릴가켄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추가 매수나 아니면 신규 매수 자리에 대해서도 안내 도와를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진단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 바로 바이오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순영님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고요. 188,595원에 비중은 15%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2%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159,800원, 지금 19만 원대에서 꾸준히 좀 밀려내려가고 있는데요. 한참 동안 주가가 변함이 없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요 며칠째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회사 좋은데요. 네.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 6년 전,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대장주가 그쵸. 셀트리온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세나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트렌드들을 보면 지금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인기를 끌어요.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국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고요. 지금 아까도 바이오 대장주격인 종목들 말씀드렸다시피 올릭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플랫폼 바이오 회사들이라고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어떤 계약들이 되게 많이 생겨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이제 여전히 바이오 시밀러라는 회사로 입지가 굳혀져 있는 회사고, 그리고 글로벌 탑 플레이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굴레에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이 바이오 주식들 실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인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을 보죠. 언제까지 실적이 안 나오냐 이런 얘기 할 텐데, 이제부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시장에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작년까지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요. 매출단에서는 그래도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사실 좀 많이 안 좋았고, 이게 아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 효과로 인해서 매출 탑라인은 성장을 했지만 이제 이 영업이익단에서 이것저것 나가는 비용이 이제 추가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좀 나온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이에요. 올해 시장에서 제시했던 컨센서스가 매출액 4조 5천억의 영업이익 1조 3천억을 보는데, 이게 이제 달성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주가가 갈림길에 놓일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셨죠. 그리고 복귀를 했고 가능한 한
최대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사주 매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용하고 있을 만한, 뭐 주주 환원 기준으로 볼 때 저는 그 주식 배당하는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는 매년 배당도 조금은 하지만 주식 배당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첫 번째 실적을 기대하기엔 지금 현재 상반기는 기대할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88,800원이 정도 되시는데 그 가격이 오려면 찬바람이 불 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도 약간의 어떤 관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 관세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신약 개발 쪽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적 개선은 올해 가능하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작년 10월 저점까지 밀리기는 했지만 시기상으로 보자면 한 10월 달쯤 1분기 실적이 이제 별로고 2분기 실적도 별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3분기 실적 반응할 때쯤 돼서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셀트리온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다이내믹한 바닥에서 뭐 10배 튀고 이런 기대는 네.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거대한 대기업 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는 접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몇 조인지 아세요? 34조예요. 엄청나게 커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주가가 상가 그렇게 올라간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손절 라인은 정해드리지는 않지만 목표 주가는 연말 기준으로 한 2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살펴봤습니다. 냉철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트렌드 자체가 기술 이전이라던가 플랫폼 기술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연말쯤에 20만 원까지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만큼은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승미니언즈 님의 종목 94,000원 20%입니다. 평단가 나온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갖고 갈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좀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올랐다가 내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3%대 올랐지만 또 언젠가 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와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자동차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되게 저렴하고 저평가가 있고 그런 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돈 잘 벌잖아요. 국내에서의 어떤 성장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다양한 디바이스로의 어떤 그 파생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아차와 현대차의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애플이 기아 미국 공장을 토대로 해서 애플카를 만든다고 했을 때예요. 사실 그거에 그 기아가 그냥 공장형 생산업체로 가는 것 중 하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시기에 기아의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그만큼 새로운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기아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저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자동차 주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보면 주가가 안 가요. 특히 외부 변수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기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멀티플 베이스 3배, 3배예요. 엄청 싸요. 근데 이제 히스토리컬하게도 이런 지금 딱 3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기다리면 먹어요. 요 자리에서는 이제 지금 입장에서 관세가 나와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 조금의 노이즈는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봉합이 2달 이내에 이어진다면 저는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매수 가격이 94,000원이시기는 하지만 한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아가 이제 타스만 픽업 트럭이 이번에 나오면서 신제품 효과도 좀 내심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6개월 잡고 목표 주가 제시를 그냥 10만 3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앞선 셀트리온의 상담과 비슷한 결을 좀 갖고 있는 상담인 것 같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은 확실해 보이지만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배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있어도 될 종목이지만 너무 큰 기대치보다는 10만 원 부분에서는 빠져나오자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빅68님의 종목 이스트 소프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700원에 30%. 어제 근무하느라고 떠나보내질 못했습니다. 다시 보내줄 만한 기회가 생길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AI 종목들 어제 기대감 상당했기 때문에 좀 올랐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밀림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쯤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AI 기대감 정책적으로 좀 밀어준다고 하니까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종목을 테마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정말 그 AI 회사로 봐야 될까에 있어서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도 되게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진짜로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페르소 AI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자체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요. 네. 누적 가입자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2만 명에서 지금 8만 명까지 올라오고 뭐 실적이랑 연결되는 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2024년도에 주요 서비스를 실시를 했고 2025년도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AI 비디오 트랜슬레이터 서비스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B2C까지 파급 효과가 있다면 회사는 당연히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마 꾸준하게 좀 주주분께서 트래킹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보시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ABC 가나님의 종목이고요. 토마토 TV 찐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은 미코고요. 매수가가 1,400원, 비중은 30%, 종목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미코까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9,750원 종가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평단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의 위치로 봤을 때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래도 전 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 밸류체인 회사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미코도 좀 올랐고 자회사 중에 코미코가 자회사 아닌가요? 코미코가 14% 올랐어요 오늘. 이게 어쨌든 이래저래 회사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이 풍문들이 많은
종목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미코 같은 경우가 자회사로 코미코랑 미코 세라믹스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랑 에너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회사는 코미코랑 미코 세라믹스고, HBM 쪽에서 약간 앵글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뭐 올해부터 TC본더 펄스 히터 이제 일부 좀 데모용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량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실적 베이스 기준으로만 보면 연결로 저는 사실 이런 지주 회사 격은 연결로 따지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별도로 보면 뭐 없어요. 별도로 보면 작년에 매출액 500억의 영업이익 적자였고요. 연결로 보면 또 말이 좀 달라지죠. 연결로 보면 매출액이 5,400억에 영업이 940억에 되게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작년에. 근데 이게 다 자회사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평을 줄 만한 부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하지만 목표 주가는 조금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코까지 저희가 분석을 받아봤습니다. 종목 진단은 여기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 전략 끝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 그 글로벌 증시 보면 매일 저희 10시 반에서 11시 저녁 사이에 나스닥 시세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선진 시장이라고 하면 뭐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 다우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선진 시장이 대려 한국 증시보다 변동성이 더 심해요. 거의 뭐 종목에 가까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 오늘 한국 증시 굉장히 좀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나스닥 뭐 마이너스 5%, 6% 밀리면 우리 내일 시장 걱정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선진 시장보다 확실하게 하방 경직성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관세 관련된 노이즈는 2달 안에 무조건 최대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노이즈를 계속적으로 만들었고,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계속 노이즈는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 이제 동맹국들과의 어떤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산업별로 봤을 때 미국이 거의 생각 없이 상호관세를 때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보복관세나 다름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돈을 풀어놓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부 좀 수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엔터, 뷰티 업종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에서 탑픽 종목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수익 실현하는데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라는 큰 파도에 좀 흔들릴 때라도 내 투자의 원칙은 지키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